자, 오늘로 부등식은 끝납니다. 일단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며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거고 얘네들을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줄 거야.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함수의 관점으로 푸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에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227페이지는 자, 우리는 지금 부등식 단원인데 뜬금없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물어보네요. 뜬금없이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함수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부등식을 방정식 함수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설명하는 거는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 어떤 조건만 보면 되는지만 판단하면 조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 2차 방정식은 최대 근을 몇 개 갖죠? 두 개의 근을 갖죠?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건을 줄 거야. 첫 번째, 두 근이 양수다. 두 번째, 두 근이 음수다.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요 세 가지 조건에서 나오는 우리는 세 가지의 경우에서 나오는 조건을 직접 찾아볼 건데 어떤 조건을 쓸 거냐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두 근이 양수다,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뭐 이런 종류의 문제. 즉 부호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생각할 거는 판별식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요 세 가지만 판단할 거야. 판별식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판단할 거라고.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은 그냥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할 거고 두 근의 합은 뭐죠?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만 판단할 거고 얘는 a분의 c지. 요 셋만 판단을 할 거야. 생각보다 찾기 쉽다. 자, 두 근이 양수래.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 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뭘 의미하죠? 두 실근이야. 판별식이 0이다는 중근이야. 근데 이 중근은 실근일까 허근일까? 실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요? 허근이야, 허근. 그러면 두 근이 양수래. 얘는 실근일까 허근일까? 실근이야. 허근은 양음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두 근이 양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왜 그러냐면 두 근이 다르다라는 말이 없잖아. 둘이 같아도 두 근이거든. 2차 방정식은 그래.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이 양수면 두 근의 합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미쳐버리겠네. 야, 둘이 양수인데 양수인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당연히 플러스죠. 두 근이 양수야. 여기서 근은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가 양수면 둘이 더하면 당연히 플러스죠. 두 근의 곱은요? 플러스가 돼. 그러면 사실상 외울 게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기 되게 쉽다고. 두 근이 양수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근의 부호는 판별식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쓴다. 그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근이 음수래요. 판별식이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거나 같아요. 그거나 같아요. 두 근의 합은요? 작아요. 작고요. 두 근의 곱은요? 커요. 큽니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판별식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야. 그거나 같아요. 그렇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두 근의 합은? 얘는 모르지. 그치. 얘는 몰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얘는 딱 요거 두 개만 보면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얘 하나만 보면 돼.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얘가 0보다 작다야.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A랑 C는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렇지? 두근의 곱이 반대일 때만.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일 때만. 그러면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지 않겠니? 그래서 두근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그러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두근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그냥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 한 조건만 쓰면 돼.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판별식은 왜 안 쓰냐면 얘는 항상 참이야. 항상 0보다 커. 그래서 쓸 필요 없어. 두근의 합은 왜 안 쓰냐면 얘는 몰라. 그래서 쓸 필요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그 세 개를 다 써야 하지만 두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그냥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거 하나만 쓰면 돼요. 이해가 좀 되죠?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두근이 부호가 반대야. 그런데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근, 음근으로 더했을 때 양근이 숫자가 더 크대. 그러면 이때는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러한 하나씩 더 나오는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고 만들 수 있다고. 두 번째,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치? 는 0인 거지. 양근의 절대값보다 음근이 크대요. 그렇지. 그러면 나오는 조건들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좀 되죠?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나머지 니네가 다 상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다만 하나 외워야 될 거는 얘는 하나만 쓰네. 얘는 땡큐야. 이 문제 나오면 되게 쉬워진다고.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페이지 넘겨서 229쪽 봅시다. 필수 예제 23번. 자,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면 돼요. 두근이 양수다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죠. 그럼 판별식을 쓸게요.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 B'의 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마 AC. 그러니까 K 뿔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돼.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죠. 진짜 이거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계산이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좀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기보다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이 틀린 걸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했는지만 맞으면 그러면 되는 거야. 계산은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지. 그러니까 2의 K 더하기 1이야.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은 여기서 그냥 K 더하기 3이거든. 얘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다. 이 조건만 쓰면 돼. 자, 두근이 음수다. 다시 계산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이 조건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두근이 음수다는 두근의 합은 0보다 작겠지? 두근의 곱은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거만 거꾸로 하고 이건 똑같이 하면 되죠? 자, 두근이 부호가 반대다. 이거는 판별식 할 필요 없고 두근의 합도 할 필요 없어. 두근의 곱인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 한 번만 계산하면 계산하는 조건을,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아 이거 좀 할만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다시 228쪽으로 볼게요. 이 내용이 사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만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외워버려야 돼. 이게 제일 어려움.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야. 이거를 흔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해. 근의 분리. 이거는 약간 그냥 이 단원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표현이라서 그냥 이걸 그냥 앞으로 우리는 근의 위치라고만 할게. 그러니까 이 그냥 단원명의 근의 위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근의 위치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근의 위치라고 설명을 할 건데 얘네들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야.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물어봐. 자, 두 근은 1보다 크다. 두 근은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보통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이 단원명이 근의 위치 단원이야. 그러니까 두 근이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뭐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고 아니면 두 근 사이에 누구 있고 이걸 막 여러 개를 응용한 그 버전이야. 그런데 문제를 푸는 유형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거든. 그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해.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조건은 뭐냐면 한판축이야. 한판축. 요 세 가지만 외울 거야. 한판축. 함은 뭐냐면 함수값. 판은 뭘 거 같냐? 판별식. 그렇지. 축은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야. 요 세 가지 조건만 생각할 거야. 한판축. 그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한판축이야? 라고 하면 니네가 아 맞다 한판축 하고 풀어야 된다고. 니네가 이 유형을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는 있어. 근데 잊어버린다는 거는 니네가 안 상태로 그냥 잊어버린 거야. 근데 얘기해주면 니네가 다시 상기를 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이해를 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한판축으로 풀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다. 함수의 관점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치고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야 돼. 이거는 만약에 음수일 때는 양수로 만들어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얘네 둘이 두 근인 거 알죠? 그러면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1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 조건이 이거거든. 여기서 한판축 한번 쓰자. 함은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숫자는 얘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숫자. 이 친구의 함수값을 말해. 즉 이걸 fx라고 하면 f1이야. 함인 f1은 0보다 클까 작을까?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y값은 0보다 크니 작니? 크지? 함은 이걸 말해. 거기서 등장하는 숫자의 함수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를 물어보는 건데 또 함수값이라고 하면 헷갈린다. 함수값은 뭐냐면 y값이야. 그거의 y값. y값이라고 이야기해도 모를 수 있어요. 높이야 높이. x가 그거일 때의 그 함수의 높이. 그걸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림이 요래 생겼으면 1에서의 함수값인 이 높이는 당연히 0보다 크지 않겠니? 높이는 0보다 크겠지. 그걸 말한다고 함. 알겠지? 두 번째 판이야. 판인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 그치? 0보다 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됨. 왜 그러냐면 나는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 같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축. 축은 뭐냐면 이 축의 방정식인데 이 공식 아니?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지.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축이 되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요. 당연히 1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1보다 크지 않겠니? 그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한판축 조건 만드는 문제야. 이해되나요? 요것만 만들 수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요 패턴으로 응용할 거야.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똑같은 거 똑같아. 자, 이번에는 두 근 알파와 베타가 1보다 작대요. 그러면 함 F1은 0보다 크지? 위에 있잖아.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잖아. 판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축 마이너스 2의 분의 b는 1보다 작죠? 그럼 달라진 거는 축만 달라졌네.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야. 자,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어. 함 F1은 그치 1에서의 함수값이 이거는 여기가 0이잖아. 높이가 0보다 작잖아. 얘는 0보다 작아. 판 크거나 같다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이 조건을 쓰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둘이 나눠져서 그러니까 F1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그림은 이런 그림밖에 안 되거든? 그럼 무조건 두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F1이 0보다 작대. 그런데 F1이 이거야. 그 F1이 0보다 작으려면 그림은 이 그림밖에 안 된다고. 그 말은 얘는 F1이 0보다 작음으로써 알파와 베타를 이미 나눠놨기 때문에 판별식은 무조건 성립해. 굳이 할 필요가 없음. 이해되니? 이거는 이거가 성립하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and 축이 되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는 어디에 있게? 1보다 클까 1보다 작을까? 몰라. 그러면 모를 땐 할 수가 없어. 파는 할 필요가 없고 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두근 사이에 있을 때는 합만 쓰면 돼. 그래서 여기선 얘가 땡큐야. 알겠니?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크다 작다는 셋 다 써야 되는데 두근의 사이 값을 알 때는 판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요 함 하면 돼. 두근 사이의 값을 할 때는 함만 하면 돼. 이게 우리가 배우는 근의 위치의 문제예요. 함 판축. 조건 만드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의 그림을 그려서 조건 만드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차피 문제는 두 개밖에 없는데 니네가 이 조건을 만들 수 역시 이것도 계산이 좀 지저분하지 조건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230쪽에 있는 필수예제 24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1보다 클 때래. 그럴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대충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알파 베타인데 1보다 크면 1이 여기 있대. 여기서 만드는 거야. 자, 한판축이라 그랬지. 함. F1은 0보다 크대. 근데 여기서 F1은 얘가 fx거든.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F1인 거 알지? 1 집어넣는다. 1마 2a 뿔 4a 마 3. 0보다 크다. 즉 2a 마이니까 2a가 2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다가 여기서 벌써 나와. 자, 판. 크거나 같다지? 근데 문제에서는 짝수로 줘버렸네요.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a 제곱 마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는 3보다 크고 또는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요. 이것 또는 이거야. 판까지 했네. 세 번째 축.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뭐야? 마이너스 2의 분의 b하면 a지. 마이너스 2의 분의 b하면 이거야. 근데 얘가 1보다 커야 되지. 그럼 여기서 겹치네. 이거이면서 이거인 걸 구하니 얘만 답임. 알겠지? 자, 첫 번째 1보다 크다지. 두 번째는 3보다 크거나 또는 1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이미 얘까지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세 번째 것까지 하면 이거니까 답은 이거.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야, 조건만 만들면 계산은 어렵지 않지? 이 조건을 외우는 게 포인트고요. 이거 계속 나온다. 수학 1에서 나오고 수학 2에서 나오고 계속 나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학 상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거 어떻게 푸냐? 조건이 뭐냐? 그러면 똑같아.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그림 3개 그려서 한판축이 있는데 한판축 이거 다 설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애와 모르는 애는 지금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애로 나뉘니까 확실하게 좀 외우세요. 자, 마지막 문제 25.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 때 이번에는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실상 별로 복잡하진 않아. 자, 두근 알파와 베타가 0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조건만 만들게. 함 F0은 크지. 근데 여긴 F2도 확인해 줘야 돼. F2는 0보다 크다. 함이 두 개야. 판 크거나 같다겠지.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거든. 여기서는 2분의 n뿔이야. 축은 0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면 돼. 그럼 조건 만들 수 있겠지? 조금 계산이 지저분합니다. 새로운 유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부등식의 내용들이 다 끝이 났어요. 실제로 부등식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계산도 지저분하고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 여기는 좀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풀면서 계속 생각하고 무언가 조건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 수업을 끝내겠습니다.